시골에 계시던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안의 장남이기도 한 내게 유산이 굴러들어왔다. 아무래도 밭 덤불에 파묻혀 있었는지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았던 것 같다. 까마귀들이 잔뜩 모여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근처에 사는 사람이 발견했다는 것 같다. 그래서 갑자기 오래된 옛날 집과 작은 밭을 상속받게 된 것이다. 나는 지금은 도쿄에서 살다가 빠져나와 시내에서 아파트를 3동을 경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투자 등으로 자금을 돌리며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모처럼 물려받은 토지와 가옥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보았다. 오래된 옛날 집이라는 게 사람이 살기는 힘드니 허물고 나대지로 만들까도 생각했지만 아니, 그곳은 산도 가깝고 겨울에는 그 산이 소규모의 스키 리조트가 된다. 집을 개조해서 게스트하우스나 민박을 만든다면 외국 관광객이 들지도 모른다. 아니면 중국 부유층들에게 토지를 팔아도 된다. 살 사람은 여기저기 널렸다. 그래서 서둘러 500만 엔 정도를 들여 리폼을 시행하기로 한다. 아무리 운치 있는 옛 민가라지만 배수시설만은 새 것을 해놓지 않으면 손님들은 납득하지 못하는 법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만 제대로 해놓으면 그 다음엔 낡고 더러워도 일본식 빈티지로 통한다. 다음은 주차장이다. 지금까지야 차로 고향에 돌아가서 현관 앞에다 주차해 놓으면 됐지만 손님 상대로 장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밭을 갈아엎어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상한 트러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주차장을 만들려고 의뢰한 업자가 밭을 미리 보러 오더니 의뢰를 캔슬하겠다고 말해왔다. 밭 구석, 바로 도로와의 경계 근처에 돌로 만들어진 오래된 사당이 있고 그 속에 지장보살 같기도 하고 수호신 같기도 한 것이 모셔져 있었다. 그것을 본 업자가 잘못하면 동티가 나니 철거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왔다. 그런 게 정말 있기는 했다. 어릴 때 봤던 기억은 있는데 낡고 더럽고 게다가 머리가 2개가 달린 무서운 모습으로 조형도 조악하고 그리 크다고는 할 수 없어도 대형 폐기물로 밖에는 생각되지가 않았다. 게다가 주차장을 만든다면 그 입구 부근을 막아 굉장히 방해되는 위치에 있었다. 반드시 철거하면 안 되었지만 그것을 그런 바보 같은 이유를 들어 이 현대사회에서 동티니 재앙이니 하는 것으로 공사를 할 수 없다니. 바로 다른 지역의 업자를 찾아 의뢰를 해보았지만 역시나 썩 좋은 표정을 보이진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저건 벌써 신사에 의뢰해서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 신사와의 역학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받아주질 않을 것 같아 거짓말로 둘러대서 의뢰하였다. 하지만 그것도 엉뚱하게 캔슬이 되었다. 슬슬 공사를 시작하려던 업자가 가져온 소형 포크레인이 사장이 탄 채로 전도된다. 포크레인은 부서졌고 사장은 골절상을 입어서 그만두겠다고 우는 소리를 해댔다. 시골 사람들은 신앙심이 깊어서 곤란하다. 기껏해야 사소한 사고를 바로 재앙과 연결시키다니. 그렇게 생각할 때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렇다. 그 녀석에게 상담해보자. 그 녀석이란 고등학교 때 같이 못된 짓만 일삼고 다녔던 도모유키였다. 고교 시절이라고 해봐야 도모유키는 진작에 중퇴했지만 말이다. 녀석은 지역의 공구점에서 일하면서 주말에는 개조된 오토바이로 우리들과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녀석이다. 심야에 심령 스파까지 가서 거기다 스프레이로 낙서를 즐겨하기도 했다.
배짱도 두둑해 그놈은 경찰도 귀신도 개똥으로 알았다. 그런 녀석이 지금은 공구점 사장이 되어 있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의뢰의 최적이지 않은가. 그리움도 있어서 직접 만나 이야기하기로 한다. 지역에서도 맛있기로 소문난 이자카야의 한자리에서 술을 나누며 옛날 얘기로 꽃을 피운다. 상속받은 집을 게스트하우스로 만든다는 이야기도 들어준다. 거기서 주차장을 좀 맡아주었으면 하고 부탁했다. 물론 처음에 의뢰한 업자가 동티난다고 거절했던 이야기도 했다. 그러자 도무유키는 깔깔대고 웃음을 날리며 그렇게 간이 콩알만 해서야 어떻게 일하냐? 라고 힘찬 어조로 말해준다. 다행이다. 역시 이놈이라면 어떻게든 해줄 것이다. 밤늦게까지 마신 우리들은 그 기세를 몰아 도무유키의 업무용 밴을 타고 그 밭까지 갔다. 헤드라이트에 비추어 나타난 석조의 사당. 천천히 밴에 적재하면서 커다란 망치를 꺼내는가 싶더니 도무유키는 사당 앞에 서서 친구야 잘 봐두라고 라며 크게 망치를 휘두르며 사당에 대고 내리쳤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린 사당.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난 머리 2개의 수호신. 이번에는 옆에서 크게 휘두르는가 싶더니 수호신의 2개의 머리통이 멀리 날아가는 게 보인다. 이 이후의 이야기는 그다지 하고 싶지 않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모두 이야기하기로 하겠다. 결국 도모유키 덕분에 주차장은 완성되었지만 아직 돈은 지불하지 않고 있다. 아니, 아마도 지불하지 않아도 괜찮을 듯 싶다. 주차장이 완성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모유키의 집 겸 사무실인 공구점에 불이 나 전소. 도모유키도 마누라도 아들도 모두 죽고 말았다. 하지만 전소됐다는 말은 그것뿐이 아니다. 리폼 중이었던 나의 오래된 옛집도 다 타버렸다. 소방서 말로는 아마 방화인 것 같다고 한다. 차례로 보면 우선 옛집이 불붙고 나서 같은 날 심야에 도무유키의 공구점이 탔다고 한다. 그리고 정말 좀 살려주면 좋겠지만 내 소유의 아파트의 한 동에 화재가 일어났다. 다른 한 동에서는 여대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발견됐고, 다른 동에서는 자살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한 후 지원한 사람을 살해한 후 아파트 안에 숨겨놓았던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 무려 내 소유의 아파트 전부가 동시에 사고 물건이 되어버린 것이다.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다는 건가? 재앙이란 것을 인정하라는 건가? 아니다. 이건 모두 우연이다. 멍청한 얘기일 뿐이다. 도모유키가 박살낸 수호신의 파편은 그 밭에 묻혀 기초가 된 채 주차장 땅 아래에 잠들어 있다. 옛집이 전소되어 버린 지금에서는 주차장만 남아있어도 어쩔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야말로 지금은 주차장 스페이스도 이용해 조그만 리조트 맨션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다. 아니면 그대로 중국 부호에게 토지를 매각하면 된다. 살 사람은 곧 나타날 테니까.